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입니다. 10년 이상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스포츠 토토 분석, 배팅 노하우,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합니다. 수년간 운영된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바로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헬라스 베로나는 이번 시즌 초반부터 뚜렷한 약점을 보이며 어려운 출발을 하고 있다. 아민사르가 시즌 개막 후 유일하게 득점을 올렸지만 전체적으로 득점 루트가 제한적이고 기프트 오르반 역시 경기에 꾸준히 나서고는 있으나 결정적인 임팩트를 주지 못하고 있다. 미드필드에서는 압도 하루이가 한 차례 도움을 기록하며 기회 창출에 노력하고 있으나 패스의 속도와 전방으로의 전환이 리그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 경기 지배력에서 밀리는 모습이다. 여기에 옐루 산티아고가 근육 부상으로 결장하고 토마스 수슬로프 역시 무릎 부상 장기 이탈 상태라 중원과 공격 전환에서 전력 손실이 뚜렷하다. 수비적으로도 라인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최근 경기에서 대량 실점을 허용한 바 있어 안정감이 떨어진다. 어매치 브레이크 직후라는 부분도 부담이 크다. 베로나 역시 대표팀에 차출된 선수들이 있어 전반적인 체력 소모가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홈 경기라는 이 점에도 불구하고 베로나의 공격 완성도와 수비적 집중력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 현재 상황은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크레모네세는 시즌 초반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페데리코 보나촐리가 정강이 부상에서 회복해 이번 경기 출전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은 팀의 큰 호재다. 그는 직전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한 바 있어 전방 해결사로서 즉시 팀에 기여할 수 있다. 이미 공격에서는 파리스 몬바냐와 마티아 발로티가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다. 몬바냐는 득점과 도움을 모두 기록하며 연계와 마무리에서 다재다능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발로티 역시 미드필드에서 공간 창출과 득점을 병행하며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 또 다른 장점으로 크레모네세는 수비 조직력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최근 리그 초반 경기에서는 다소 점유율에서 밀리더라도 적절한 압박과 후방 안정으로 마무리하는 능력이 돋보였다. 원정 경기이기는 하지만 최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때 크레모네세는 한두 차례의 기회를 살려 마무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팀이다. 다만 팀 내에서도 토르셋 연센이 무릎 부상으로 장기 이탈 중이어서 전방 기용 카드가 제한적인 측면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보나촐리의 복귀로 그 공백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고 상대가 수비 집중력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헬라스 베로나라면 충분히 원정에서 승점을 노릴 기회가 생길 것이다. 토킹 코멘트. 이번 경기는 베로나가 홈에서 버티며 승점을 노리지만 뚜렷한 반전 요소를 찾아보기 힘든 양상이다. 공격 전환 시점에서의 패턴이 단조롭고 전방 마무리에 확실한 무기를 갖추지 못해 자칫하면 경기 내내 수세 상황에 몰릴 수 있다. 크레모네세는 보나촐리의 복귀와 함께 몬바냐 발로티 등 다양한 득점 자원을 활용해 상대 수비를 공략할 전망이며 중원 싸움에서도 육체적 활동량에서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어매치 이후 체력 저하가 양팀 모두에게 작용하겠지만 선수단 밸런스와 전술적 실행력에서 크레모네세가 앞선다. 베로나가 한 차례 반격을 성공시킬 수는 있으나 전체적인 경기력을 감안하면 크레모네세가 원정에서 효율적으로 득점을 올리며 경기를 가져갈 확률이 크다. 크레모네세의 2대1 승리를 예상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헬라스 베로나 패 추천.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코모. 포메이션은 4-2-3-1이며 두비카스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로 공격 기점을 만들지만 득점 결정력은 기대치에 비해 아쉽다. 보이보다의 측면 돌파는 순간적인 스피드로 위협적이지만 크로스의 완성도가 낮아 마무리 연결이 자주 끊긴다. 니코 파스는 이선에서 빌드업과 전원 패스를 담당하며 공격 템포를 조율하지만 압박이 강해지면 쉽게 흔들린다. 코모는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 상대 수비 라인을 깨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술적 다양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경기 내내 주도권을 잡기보다는 제한된 공격 패턴 안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두비카스의 피지컬 활용 외에 뚜렷한 득점 루트가 부족하다. 제노아. 포메이션은 4-2-3-1이며 로렌초 콜롬보는 박스 안 움직임과 제공권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골 결정력이 꾸준하지 않다. 그른베크는 중원에서 활동량을 바탕으로 압박과 빌드업을 모두 시도하지만 패스의 정확도가 떨어져 흐름을 잃는 경우가 많다. 스탄치우는 플레이메이커 역할로 공격 전환의 핵심이지만 수비 압박이 강하면 영향력이 제한된다. 제노아 역시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플랜 B 전술이 부재해 단기간에 흐름을 바꾸기 어렵다. 특히 상대 수비를 흔드는 개별적인 움직임은 있지만 팀 차원에서 전술적 디테일이 부족해 공격 효율이 떨어진다. 결국 콜롬보와 스탄치우의 개인 기량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양팀 모두 공격 루트가 제한적이고 전술적 대안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다. 코모는 두비카스와 보이보다를 앞세우지만 득점 연결고리가 단절되는 장면이 잦다. 제노아는 콜롬보와 스탄치우를 중심으로 풀어가려 하지만 전술적 완성도가 떨어져 압박이 강한 상황에서는 힘을 쓰기 어렵다. 그래서 경기 내내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며 박스 근처에서 유효 슈팅을 만들어내는 장면 자체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팀 모두 수비 집중력은 유지할 수 있어 실점보다는 공격 실패가 반복되는 양상이 나타날 것이다. 결국 전체적으로 무게중심이 맞서며 승부는 끝까지 균형이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오더라도 뚜렷한 변화를 줄 플랜 B가 없기 때문에 무승부 흐름은 더욱 굳어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에스파뇰. 로베르토 페르난데스는 후방에서 안정적인 빌드업과 롱패스로 전방 전원을 이끌며 수비 집중력까지 더해진다. 하비 푸아도는 이선에서 유연한 움직임과 공간 창출 능력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핵심 자원이다. 페페 밀라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압박 저항 모두 뛰어나며 경기 템포를 유지하는 중심 역할을 한다. 에스파뇰은 4-2-3-1 전술을 바탕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동시에 구사하며 홈에서는 점유율과 공격 템포 모두 크게 강화된다. 그래서 초반부터 상대를 압도하며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올 수 있는 구조다. 마요르카. 마테오 조셉은 전방에서 스피드를 바탕으로 빠른 침투를 시도하지만 체력 소모가 빠른 편이다. 아사노는 폭발적인 순간 스피드로 역습의 핵심이지만 빌드업이 원활하지 못하면 고립될 수 있다. 파블로 토레는 중원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영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마요르카는 4-2-3-2를 기반으로 하되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눈에 띄게 저하되는 패턴이 반복된다. 특히 섬 지역이라는 특성상 본토 원정마다 장거리 이동에 따른 피로도가 누적돼 컨디션 유지가 어렵다. 여기에 어메치 지쿠라, 주전급 선수들의 몸 상태가 정상 궤도에 오르기 힘들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마요르카가 안고 있는 체력 부담과 원정 피로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이다. 에스파뇰은 홈에서 강한 전방 압박과 푸아도의 공간 창출 능력을 활용해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페르난데스의 안정된 후방 빌드업과 밀라의 중원 장악이 더해지면 공격 전환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 반면 마요르카는 이동 피로와 어메치 여파로 인해 활동량이 떨어지고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 저하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전술적 응집력과 경기 흐름을 감안했을 때 에스파뇰이 경기 전체를 지배하며 승리를 챙길 확률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에스파뇰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